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A와 함께합니다. 2020 CJ 대한통운 슈퍼레이 챔피언십 파이널 라운드 용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재수, 김하우, 저는 캐스터 성승헌입니다. 드디어 챔피언이 가려지는 날, 그 마지막 날이 오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일정이 조정되면서 굉장히 늦은 시기, 유리 없이 차가운 날씨 속에 경기 펼치게 되는데 어제보다 더 추운 날씨입니다. 이런 추운 날씨 속에 누가 타이어를 비롯해 레이스카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내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날씨가 정말 추운 만큼 경기는 추워야 되는데 경기 더더욱더 뜨거워졌단 말이죠. 맞습니다. 어제의 노동기 선수의 우승으로 인하여 선수들의 시리즈 포인트의 격차가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우승자가 챔피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파이널 라운드 굉장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시즌 챔피언 누가 차지해야 될지 저희는 잠시 후에 본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2020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슈퍼 6000 클래스의 경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인에서 펼쳐지는 오늘의 경기로 이번 시즌 챔피언이 가려집니다. 네, 무려 7명이 이론상 챔피언 타이틀 획득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치열한 접전 저도 거의 평생 몇 번 못 본 것 같은데요. 네, 뭐 지금 사실 계속해서 경기를 거듭해 오면서 선수들이 우승자도 바뀌었는데 뭐 노동기 선수가 어제 우승을 가져갔었고요. 그렇긴 하지만 시리즈 챔피언은 오늘 마지막, 오늘 최종 라운드까지 봐야지만 챔피언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악셀 온도가 더 낮아졌습니다. 지금 오전에 있는 상황보다 더 낮아진 상황이라 어제 이미 이 낮은 트랙 온도의 상황들을 경험을 해본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인지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해결할지 좀 궁금해지는군요. 네,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는 드라이버들도 있죠. 네. 지금 현재까지 노동기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라운드를 좀 나눠 갖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용인에서의 마지막 경기의 승자를 많은 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주요 장면들이 이어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바로 어제 경기인데요. 네, 어제 경기였었고요. 어제 황도윤 선수와 김재현 선수 초반에 문제가 생기면서 김재현 선수가 많이 달리지 못한 상황이 됐었고요. 네. 그래서 어제 두 대 차량이 그래서 오늘 못 참가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이 맞아요.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행히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됐고요. 차량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19번 노동기 선수지만 우승을 차지했고 24번 이정우 선수가 2위로 경기를 마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노동기 선수의 그 포스 인상 깊은 장면들이 있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 인터뷰와 함께 들어보시죠. 조금 약간 뭐 문제도 좀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뒤에서 이정우 선수가 너무 잘 받쳐줘서 좋은 결과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조금 양보할 수도 있었는데 제 욕심이 너무 많이 나서 양보를 못한 게 또 이정우 선수한테 또 미안하다고 좀 전달하고 싶어요. 자, 어제 그 승부는 그만큼 팀 동료를 할지라도 어떻게 양보할 수 없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오늘은 더 심하단 말이죠. 네, 우승할 수 있는데 우승 자리를 양보하는 거는 사실 생각하기 어렵고요. 네. 근데 오늘은 경우의 수가 아주 많습니다. 노동기 선수가 챔피언십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서 정신이 없는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자력 우승했을 때 자력으로 시즌 챔피언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가 딱 3명밖에 없습니다. 노동기, 김종겸, 최명길. 나머지 선수들은 그 이후의 가능성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김지현 선수가 예선 포인트까지 합쳐가지고 지금 6위 올라와 있는데 우승을 못하면 노동기 선수를 따라잡을 방법이 없어요. 네. 김지현 선수는 계산이 매우 간단합니다. 오늘 폴인데 일단 우승하고 보자.
뭐 장현진 선수 역시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 이에 붙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예선전도 굉장히 탄성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 그 이유를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한번 살펴드리죠. 네. 자, 오늘 예선전이 펼쳐졌었는데요. 순위가 계속해서 뒤집어지는 그런 느낌을 보여줬었고요. 네. Q1, Q2, Q3까지 이제 예선을 하는데 Q1, Q2에서는 또 정희철 선수가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요. 지금 정희철 선수가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막판 뒤집기로 정희철 선수를 넘어선 김재현 선수가 예선 폴 포지션을 가져가게 됐었죠. 사실 어제 사고로 이렇게 지금 범퍼가 조금 바뀐 모습이 있는데 급하게 나오느라고 차량의 이런 데칼이라든 이런 것도 좀 미비했지만 그래도 좋은 성적을 거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마치 그 염색한 느낌이 나는데 심경의 그 변화들은 분명히 있을 만한 어제의 경기 결과였습니다만 김재현 선수가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굉장히 멋진 예선전의 주행을 한번 선보이면서 폴 포지션을 얻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예선에서 3포인트를 가져가게 됐는데요. 2포인트를 가져가게 됐는데 이 2포인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2포인트. 이 김재현 선수 챔피언십 도전에 매우 중요한 2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김재현 선수 이야기 들어볼까요? 어제 사고가 나고 리타이어를 하면서 솔직히 굉장히 화도 나고 많이 분노를 했는데 그 분노를 집중력으로 바꿀 수 있어서 좋은 일단 예선 결과 나온 것 같고요. 그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해서 결승에 꼭 다시 한번 폴트인으로 우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략이고 밤을 새서 아침까지 차량을 좀 책임지고 끝까지 완성시켜준 우리 팀한테 너무 미안하고 또 감사하기 때문에 꼭 우승을 해서 보답을 해야 되지 않나 좀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 김재현 선수도 개인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함께 했었던 그 동료들과 호흡을 좀 맞추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자, 김재현 선수와 이제 정희철 선수, 장현진 선수 이 세 명의 선수가 현재 굉장히 높은 출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지가 기대가 됩니다. 자, 화면에 비치는 이제 김재현 선수 모습인데요. 사실 어제 경기가 굉장히 김재현 선수 입장에서는 인터뷰에서도 말했다시피 굉장히 아쉬울 거예요. 어제 포인트가 제대로 했으면 챔피언에 좀 더 가깝게 도전해 볼 수가 있었는데 자, 그리고 지금 시리즈 포인트, 그러니까 챔피언에 가까운 이제 정희철 선수의 모습이고요. 오늘 네. 예선 2그리드에 안착을 한 모습입니다. 정희철 선수의 그 뭐랄까요 포스가 좀 느껴지는군요. 지금 화면도 일단 거부를 한번 해보는 정희철 선수의 모습이었고 네. 이제 장현진 선수입니다. 장현진 선수. 네, 사실 장현진 선수도 챔피언 타이틀 획득 가능성은 있는데요. 네. 이제 포인트가 예선 포인트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타격을 좀 주고 말았어요. 안타깝게. 자, 뒤는 24번 이정우 선수인데 이정우 선수도 어제 경기 전까지만 해도 쉽지 않은 그런 셈법이 있었는데 네. 어제 너무 좋은 장면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복잡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 가운데는 가장 덜 복잡한 선수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황진우 선수의 차량의 모습인데요. 네. 황진우 선수도 어제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3위를 거뒀었고요. 오늘도 웨이트를 실었지만 예선 굉장히 앞쪽에 상위로 포지션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8번 최명길 선수 역시 최명길 선수도 이 폴란드 우승 시에는 자력으로 우승이 가능한 네, 시즌 챔피언이 가능한 최명길 선수가 되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복잡한 셈법이 더 가능한 것이 이 라인업 가운데 승자가 안 나와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27번 황도현 선수가 승리를 한다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네.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이 중에서 누군가 우승한다는 걸 가정하고 말씀드린 건데 그렇죠. 동점도 가능해요. 그렇죠. 이러면은 포디움 순위도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좀 다른 또 셈법이 필요합니다. 네, 아주 수학이 산수가 아주 중요해지는 순간이고요. 네. 노동기 선수 지금 8그리드에 불과하지만 챔피언 가능성이 가장 높은 드라이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83번 김중근 선수도 네. 예선단에서 놀랄만한 숫자들을 여러 번 찍었는데 오늘은 뭐 전반적인 집중력이 굉장히 좋았었던 다른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쉽게 출발은 9번 그리드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네, 시즌 초반과 비교하면 서한 GP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오늘 뭐 고춧가루 뿌리거나 변수를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번 시즌 신예 선수들도 지금 10위권 근처에서 순위를 좀 매김하고 있는데 그 선수들의 활약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기 슈퍼 6천 경기에 앞서 있는 선수들의 면면들을 먼저 한번 살펴드려봤습니다. 분명히 한 6명, 7명 정도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노동기, 김종겸, 최명길, 이정우, 정희철, 김재현, 장현진 선수를 언급해드렸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아예 얼굴도 못 보여드린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 김종겸 선수는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18번 쪽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자, 먼저 그리드 한번 살펴드릴까요? 김재현 선수가 1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자, 정희철 선수 역시 자신의 가능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자, 이어서 언제나 노련한 강자 장현진 선수가 6번을 달면서 3번 그리드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좋은 가능성 선보였죠. 24번 이정우 선수가 4번 그리드. 자, 한 번의 포디움의 그 맛을 봤었습니다. 금빛 포디움 또 한 번 느끼시고 황진우 선수가 기다립니다. 자, 이어서 자료 우승 가능한 최명길 선수의 8번이 6번 그리드. 자, 어제 뭐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27번 황도현 선수 오늘도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자, 이어서 19번 노동기 선수 현재 시즌 포인트 1위를 달리고 있는 노동기 선수가 8번 그리드입니다. 자, 이어서 9번 그리드 83번 김종근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깜짝 놀랄만한 순위를 몇 번이나 보였던 7번 정현 선수가 10번 그리드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시즌 신예 중 한 명이죠. 63번 최강민 선수가 오늘의 파이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팀 동료이자 또 하나의 시즌 루키 문성학 선수의 88번이 그 뒤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권예인 선수의 91번이 13번 그리드에서 기다리고 있군요. 조항우 선수가 14번 그동안의 모습과는 좀 서로 다른 그리드에서 경기를 기다립니다. 자, 97번 김진수 선수가 15번 그리드, 박정준 선수의 77번은 16번 그리드 듀피티드 레이싱입니다. 팀 동료 80번 황태영 선수가 17번 그리드고요. 디펜딩 챔피언 김종겸 선수는 엔진의 문제로 18번 그리드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1번 오일기 선수 역시 스핀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교체로 인해서 이 변화가 있었고요. 99번 서석현 선수가 20번에서 경기를 기다리고 있군요. 네, 김종겸 선수가 Q3 진출해서 탑10에 들었었습니다만 네. 엔진을 교체하는 바람에 뒤에서 출발하게 돼서 오늘 챔피언십 경쟁에 아주 큰 타격을 또 그렇죠. 받았어요. 오일기 선수도 뭐 큰 충돌은 나진 않았습니다만 이 마지막 코너에서 백스트레이트 방향으로 들어오는 그 방향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좀 위험한 순간이 있었고 결국 타이어를 좀 이렇게 교체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예선에 썼던 타이어를 그대로 레이스에 써야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하면 혼자만 그런 거기 유리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뒤쪽으로 보내지는 이런 거죠. 페널티가 네. 주어지는 겁니다. 서석현 선수도 107%의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핸디캡과 함께 출발하게 됐는데요. 네, 107%라는 건 이제 뭐 100초를 기준으로 하면 랩 타임이 107초보다 느릴 경우 이런 식으로 퍼센트로 계산합니다. 그것보다 느릴 경우에는 심사를 받아서 정말 출발할 만한가? 그래서 특별 출주로 지금 경기에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번 경기 역시 롤링 스타트로 경기를 펼칩니다. 그리고 포메이션 랩을 넉넉하게 갖고 이제 경기를 기다리게 되겠는데요. 네, 뭐 한 랩의 포메이션 랩으로 충분한 준비라는 게 사실상 좀 어렵기 때문에 다수의 포메이션 랩을 달리게 되고요. 이제 그러고도 이제 부족해서 엑스트라 포메이션 랩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화면에 나오게 되면 또 거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경기가 굉장히 또 재밌게 될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날씨에 대한 변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리즈 포인트의 선수들, 그 김종겸 선수가 맨 뒤에서 출발하게 새 엔진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는 것들도 있고 어디까지 올라올 거냐 이것도 있을 것이고 오일기 선수가 또 어디까지 올라올 거냐 이런 관전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리즈 지금 라운드별 우승을 누가 할 것인 것도 중요하고 시리즈 챔피언을 누가 가져가실 것인지도 중요하고 결국은 이 파이널 라운드가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뭐 꾸준히 10레이스를 지켜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마지막 라운드의 상위권의 이름들이 굉장히 낯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일반적이지 그동안의 흐름에 비해서는 일반적이지 그렇죠. 않은 장면인데 그동안 뭐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선수들이 이번에 시즌 특히나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선수들에 비해서 결코 뒤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른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뒤에 있는 선수도 있는 상황이라 이번 마지막 라운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네, 드라이버 챔피언이 여러 명의 가능성이 있는 것 못지않게 또 팀 챔피언도 지금 엑스타 레이싱이 선두로 나서면서 최근 그 매년 챔피언을 차지했던 안테라스 DX를 넘어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황진우 선수인데요. 황진우 선수. 런거신 엑스타 레이싱 팀 단위의 승부에서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그런 부분이 됐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 7번째 라운드가 끝나고 나서 이제 8라운드에 챔피언십 포인트 합상 대상을 설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우는 팀이 다스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보통은 상위권 팀들 3명을 내보내는 상위권 팀들이 어떻게 좋냐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엑스타 레이싱은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정희철, 이정우 선수 이렇게 포인트를 줬고 아무래도 앞에서 달리는 선수들이죠. 2위, 4위입니다. 네. 그리고 아트라스 BX는 김종겸, 최명길 선수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김종겸 선수가 엔진 교체 페널티를 받아서 그렇죠. 이게 타격이 커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팀 포인트의 이 현재 상황에 대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안트라스 BX 모터스포츠가 또 한 번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파이팅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반면에 엑스타 레이싱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팀 챔피언을 얻을 만한 그런 기회인데요. 김진표 감독의 생각은 어떤지 이어서 한번 청해 들어보시죠. 노동기 선수와 이정호 선수로 지정을 했고 그냥 두 선수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죠. 니네가 정말 결승 운영을 잘해야 된다 했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잘해줄 줄은 몰랐습니다. 가져올 수 있는 모든 포인트를 다 가져와 줬기 때문에 어제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예선에 어느 위치에 쓰느냐에 따라 결승 때 생각할 시나리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머릿속이 좀 복잡합니다. 뭐 예단할 수 없고 그냥 결승 상황에 맞춰서 김종균 선수와 최명길 선수 순위를 봐가면서 뭔가 전략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예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포메이션 랩이 진행 중인데 보통은 포메이션 랩 설명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타이밍에 왜 이런 장면이 있냐면요. 네. 포메이션 랩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많은 이유는 안전상의 이유입니다. 뭐 그렇죠. 뭐 지금 일단은 이 차량에 들어간 타이어들이 좀 굉장히 소프트한 타이어, 슬릭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열을 받지 않은 상태면은 굉장히 빙판길에서 달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아까 전에도 했던 얘기긴 한데 이 타이어를 굉장히 골고루, 그러니까 종횡, 직선과 좌우 이렇게 종횡으로 타이어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메이션 랩과 엑스트라 랩 해서 토탈 한 4랩 정도를 타이어를 이렇게 열을 붙이는 시간을 좀 선수들에게 안전 때문에 주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김종겸 선수 입장에서 기회가 좀 됐군요. 사실 엔진이 교체되는 상황이라서 그 엔진을 이제 길들일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좀 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약간 시간을 번 셈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엔진을 사실 교체해놓고 차를 달려보지도 제대로 못했을 텐데 네. 아까 코스인 하면서 한번 달려봤을 거고 그렇죠. 이제 지금 한번 달려보는 걸 텐데 근데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새 엔진을 올렸을 경우에 뭐 길들이기가 잘 됐으면 괜찮은데 정말 운이 없으면은 그 새로 엔진이 또 깨져버릴 수도 있어요. 아, 네. 예, 그 블로우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김종현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3년 연속 시리즈 챔피언에 도전하는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놓여서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회는 있었는데 네. 3회 연속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굉장한 위협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만 김종겸 선수의 현재 위치는 그 위협과는 좀 거리가 있는 상황이라 오늘 사실 한민관 선수가 바로 이전에 그 GT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승부를 펼치긴 했었는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위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다른 경쟁자들이 챔피언십 경쟁자들이 1, 2, 3, 4 그리드에 몰려 있어요. 맞아요. 다 상위권에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더 문제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시리즈를 거의 끝낸다는 이제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 이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면 선수들한테 좀 가혹할 수 있는데 초반에 시청자들 입장에서 그 사고 나는 장면이 또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번 시즌 그 어느 때보다 사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네. 출발할 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변수는 모든 선수들이 머릿속에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휘말리지 않도록 뒤쪽으로 먼저 나갈 수 있는 맞아요. 선수들이 생긴다면 네. 이러면 생각보다 좀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이 초반에 이 굉장히 말씀 주신 대로 선두권의 그 시리즈를 보는 선수들이 너무 포진돼 있어서 좀 경쟁이 좀 과열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포메이션 랩이 그냥 계속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은 엑스트라 포메이션 랩. 왜 이렇게 긴 영어 이름을 쓰냐 하면요. 이건 레이스가 시작된 겁니다. 시작됐는데 포메이션 랩 2랩에 할당을 더 한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레이스 랩이 지금 깎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2랩 동안은 이게 깎이게 됩니다. 그 선수들이 소화를 해야 될 용인 스피드웨이를 이어서 한번 살펴드리죠. 네, 용인 스피드웨이는 굉장히 흔하지 않은 팔자 모양 시계 방향으로 돌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레이아웃이 일단 눈에 띄는 서킷이고요. 네, 그리고 뭐 고저차가 굉장히 좀 있는 코스이기도 하고요. 용인이라는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고지되어서 온도가 다른 곳보다 좀 많이 춥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온도도 이제 계속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는데 좀처럼 트랙 온도가 좀 계속 올라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거의 뭐
고정 변수로 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각각의 선수들의 노력과 팀의 연구가 좀 필요한 현재 상황이 됐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사실은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8번째 라운드, 7번째 라운드였기 때문에 어제의 라운드가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데이터를 축적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네. 그런데 조금 더 무서운 거는 어제는 그래도 햇빛이라도 났어요. 근데 지금은 햇빛이 안 비치고 있습니다. 그럼 트랙이 조금 더 차갑겠죠?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많이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 가능성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승했을 때 자력 우승이 가능한 선수 한 명입니다. 노동기. 그리고 김종겸 선수 역시 91포인트이기 때문에 우승했을 때는 자력 우승 가능하고요. 최명길 선수를 잡아내면 시즌 챔피언 가능합니다. 이 세 명이 자력 시즌 챔피언이 가능한 선수고요. 이제 이정우 선수부터인데 이정우 선수는 노동기, 김종겸, 최명길 선수 각각 6, 8, 9위 이하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야지 우승을 해도 시즌 챔피언 얻을 수 있고 정희철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4명의 선수의 위치를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선수는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수는 많은데 그 선수들이 2위 이하로 떨어졌을 때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장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심지어 비타유에 관련된 그런 그렇죠. 걱정까지 있는 네. 상황이라 어렵긴 합니다만 분명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이 경우의 수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레이스는 결과적으로 끝날 때까지 끝나봐야지 이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의 수를 내놓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경우의 수가 너무 늘어난다는 건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재현 선수와 장현진 선수는 1그리드, 3그리드 앞에서 출발하니까 딴 생각 말고 우승하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우승하고 봐야죠. 이런 챔피언십이 결정되는 경기에 심적으로 흔들리는 선수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그래서 재주행을 못한다면 이런 강력한 레이스카는 마음이 흔들리면 갑자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차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천천히 그 선수들이 지금 자신의 그 바디를 한 번 더 점검해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사고가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실은 이 트랙 내에서의 퍼포먼스를 만들다가 나오는 그 사고들이 상수처럼 지금 작용하고 있는 현재의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또 어떻게 견디고 빠져나오는지 그것도 정말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 됐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뭐 시리즈 챔피언의 지금 경우에서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라운드 지금 이 첫 코너를 어떻게 내가 갈 것이냐가 지금 사실 그게 제일 관건이거든요. 사실 이게 서바이벌 레이싱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존이 되느냐 마느냐의 그 문제도 있습니다. 생존이 돼야 일단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그렇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제보다 많은 선수들이 조심을 하면서 리타이어가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 몇 명의 선수 같은 경우는 챔피언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라 정말 열정적으로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뭐 복잡한 머리는 뒤로 하고 일단 레이스 정말 잘 달려야 되고요. 포메이션이 이루어지고 세이프티카 빠지죠. 자 이제 자신의 속도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출발 사인을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자 김재현, 노동기, 김종겸, 최명길, 이정우, 정희철, 장현진 선수까지 자 우승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선수 가운데 과연 누가 이번 시즌 챔피언을 차지하게 될지 자 심플하게 마감을 지을 수 있는 3명의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경기를 끝낼지 아니면 복잡한 구도를 계산하면서 경기의 흐름들을 지켜봐야 할지 선수 경기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마지막 출발 사인이 떨어집니다. 자 김재현 스타트 괜찮았습니다. 스피드 그렇게 느리진 않았고요. 하지만 정희철이 좀 빠른데요. 이 코스 락킹이 좀 심해졌는데요. 일단 김재현 선수 95번. 네, 그 휠락이 걸렸다면 그래도 잘 빠져나갔네요. 자 위험할 수 있을 만한 그 코너를 일단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이 지역에서 사고가 많았거든요. 자 아직까지는 사고는 없이 잘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자 다시 빠져나오고 있군요. 27번 황도윤 선수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 출발 상황에서의 그 변수들이 지금 현재도 많이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 김종겸 선수 어디까지 올라갔나요? 자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에서 네. 95번 김재현 선수, 정기철 선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아타스 BS의 차량이 중위권까지 몇 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있어요, 지금. 상당히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서너 명을 젖힌 것 같은 김종겸 선수. 자 인코스 5위권 6위권에서 자 이 상황에서도 싸움이 되나요? 자 김중근 선수와 이정우 선수인가요? 우리 최명길 선수가 위쪽으로 막 3위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뒤쪽에 있었군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좀 섞여 있는 상황에서 순위 변화가 좀 굉장히 잦습니다. 자, 맨 앞에 김지현 선수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 정희철 선수가 2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앞에 상위권 선수들은 일단은 예선 기록과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1, 2, 3위를 가져갔고요. 네. 자, 김재현 선수 그리고 정희철 선수가 이정우 선수 잠시 붙어있는 장면이 있었는데 장현준 선수가 뒤쪽으로 잠깐 쳐졌나요? 네, 정희철 선수의 화면입니다. 바로 앞쪽에는 95번 김재현 선수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위권에는 황준우 선수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예선에도 굉장히 빠르게 좋은 장면을 많이 보여줬는데 황준우 선수도 단계를 좀 점프를 해줬군요. 그렇습니다. 이 변수가 좀 많이 있었네요, 계속. 그렇습니다. 네. 예선에 8그리드 섰던 황도현 선수가 오늘 굉장히 치고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김종겸 선수 거의 10위권 가까이 올라온 것 같거든요. 1번이 보였는데. 이러면은 디펜딩 챔피언의 파괴력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사정거리인데요. 김재현, 정희철, 황진호, 황도윤, 황진호가 3위까지. 황도현 선수도 정말 좋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제의 그 사고의 여파에 있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스타트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기 선수도 위쪽으로 올라왔고 김재현 선수 역시 가장 빠른 랩 스코어를 좀 썼군요. 1분 59초 038. 네, 그리고 황진우 선수가 3위, 그리고 13위에 김종겸 선수는요. 5계단 올라왔습니다. 1000렙에. 네. 자, 이러면 좀 더 봐야겠는데요. 김종겸 선수 앞쪽에 있는 몇 명의 선수들이 분명히 노련한 선수도 있는데, 자, 이 파괴력을 어떻게 억제시킬 수 있을지. 자, 이정우 선수와 노동기 선수, 어제 원투를 달리고 있는 이 두 명의 선수가 지금 7위와 8위에 이정우 선수 살짝 미끄러졌고요. 지금 자, 다시 노동기 한번. 선수, 네. 노동기 선수 안쪽으로 김중근 선수가 83번. 안정감이 있어야 할 텐데요. 18개 랩이 남아있는데요. 요거 대단한데요, 김준군. 노동기 선수가 무리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네. 잘 알고 있어요, 김중근 선수가. 김 선수가 상대편의 심리 상태를 굉장히 잘 이용하면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모습. 자, 그리고 그 뒤쪽을 달리는 선수들의 면면도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최강민 선수가 뒤쪽에 자리 잡고 있었던 모습이었고요. 63번. 자, 노동기 선수는 어제 우승으로 핸디캡 웨이트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오늘 레이스에서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최강민이 그래서 많이 한번 노려보는데 네. 바꿔보네요, 순위를. 노동기까지 넘어갔습니다. 예, 차도 무겁겠다, 무리하기도 곤란하겠다. 지금 노동기 선수는 상당히 머리가 복잡할 것 같아요. 일단은 노동기 선수 입장에서는 차를 망가뜨리면 안 되는 상황이라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일단 달리겠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전해집니다. 네. 자, 조항 선수의 10번은 11위. 자, 그 위쪽은 19번 노동기 선수. 노동기 선수가 김중근과 최강민 선수에게 많이 시달리면서 핸디캡 웨이트를 견디지 못했나요? 아래쪽으로 좀 처지는 장면이 있었고요. 네, 근데 지금 노동기 선수가 순위가 너무 많이 쳐져 있기 때문에 이 순위를 좀 끌어올리지 않으면 챔피언 타이틀 위협을 받겠습니다. 지금 많이 어려워요. 저 10위에 있으면. 사실은 이 시즌 포인트 자체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 네. 상위권 경쟁하고 있는 몇 개의 선수들이 자신보다 위로 올라가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노동기 그렇죠. 선수는요. 자신의 위치를 바로 뺏기게 되는 상황이 되죠. 네. 네, 뭐 단적으로 얘기해서 팀메이트 정희철 선수하고는 비교해도 원래 10포인트 차이였는데 정희철 선수 2위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18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정희철은. 그런데 10위는 1포인트. 이거 타격이 있죠. 자, 일단 노동기 선수가 90kg의 웨이트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우승. 정희철 선수가 만약 1위를 차지하면 사실은 이런 김재현 선수와의 점수 포인트 차이가 상당히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 네.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재현만 젖혀내면 정희철 선수가 우승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근데 김재현 선수가 우승했을 때는 분명히 여기 있는 몇 명의 선수들의 그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정희철 선수가 지금 2위로 붙어있는 상황이라서 이 시즌 챔피언을 얻기에는 이 옵션 몇 개가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저 김재현은 정희철이 좀 밀려나기를 기도도 그렇죠. 해야 됩니다. 네. 복잡해요.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자, 이 라운드별 그 오늘 8라운드도 중요하지만 이 시즌 챔피언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복잡한 산술이 지금 계속해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정희철 선수가 김재현을 누르고 만약 우승을 차지한다 이러면 노동기 선수는 지금 5위 이하로 떨어져 있고 김종겸 선수 7위 이하로 떨어져 있고 최명길 선수가 지금 6위에 걸쳐 있고 이정우 선수는 지금 7위에 걸쳐 있는 상황이라서 나머지 두 개의 옵션만 핸들이 되면 이거 정희철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재현과 정희철 선수는 지금 굉장히 가능성을 놓고 그렇죠.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확률적으로는 현재까지는 정희철 선수가 지금 가장 유리하긴 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선수 모두 그 확률의 가능성 몇 그렇죠. 개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라 맞아요. 이대로 잡으면 또 계산이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거 경기 끝날 때까지 우리가 이 계산을 계속하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 그 관계자분들도 하고 계시거든요. 네. 동시에. 근데 저희도 좀 자체적으로 좀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숫자 좋아하시는 시청자분들은 한번 계산해 보시면서 보셔도 재밌으실 것 같아요. 네. 자, 홍진우 선수가 아주 흥미롭게 3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자,
8번 그 최명길 선수 자력 우승했었을 때는 자력 시즌 챔피언이 가능한 선수인데 현재 위치는 아직까지는 좀 멀거든요. 자, 이정우 선수와의 싸움을 좀 펼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8번 최명길. 이정우 선수도 챔피언을 노릴 수 있는 입장인데 일단 최명길 선수보다 뒤져 있었기 때문에 최명길은 젖히고 봐야 돼요. 네. 앞에 복잡한 생각은 뒤로 하고 일단 최명길을 추월하자. 그런데 지금 할 것이냐 나중에 할 것이냐 생각할 게 많죠. 일단 초반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지금 우리야 지금 얘기를 하면서 산술적으로 얘기하지만 선수들 입장에서 일단 한 대라도 넘어가 보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달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초반이기 때문에 타이어 매니지먼트 여러 가지 굉장히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사실 이게 익숙하지 않은 프로에 접근하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코너 하나 공략하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무슨 머리에 계산을 하고 있을 네. 수가 없어요. 지금 일단 앞에 있는 선수부터 넘어가야 됩니다. 사실 그 특수한 경우가 있었죠. 지난 시즌 김종겸 선수도 사실 어느 정도 계산을 좀 하면서 달리는 그런 장면들을 몇 번 좀 보여줬었는데 네네. 근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라서 네. 너무나 좀 복잡한 상황이라 언급하신 것처럼 지금은 앞에 있는 선수들을 공략하는 거 이게 지금 당면 과제거든요. 네. 또 앞에 있는 8번 최명길 선수가 백전노장 아닙니까? 정말 다양한 경험도 했고요. 이 어떻게 보면 신예라고 볼 수 있는 24번 이정우 선수가 저 한 명 젖히는 게 아까 김범훈 위원 말씀대로 정말 힘들어요. 이 하나 제치기가 힘듭니다. 매 순간 벽입니다. 지금 매 순간 벽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일단 최명길 선수와 가까이 붙어있는 이정우 선수, 최명길 선수가 0.386초 차이. 굉장히 가까이 붙어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탑10 안에 있는 선수들 가운데는 가장 좁은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 두 명의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관전 포인트 중에 지금 이 아트라스 BX와 엑스타 팀이기 때문에 한국 타이어 대 금호 타이어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관전 포인트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정우 선수와 노동기 선수가 엑스타의 포인트를 가져가기 때문에 노동기 선수의 포인트가 많이 밀린 거는 살짝 불안한 부분이에요. 물론 아직은 김종현 선수가 더 뒤에 있기 때문에 네. 나름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지만 일단 이겨내는 거 플러스로 점수를 또 얻어내야 됩니다. 왜냐면 뒤쳐져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김종겸 선수가 나오죠. 조항우 선수 옆으로까지. 조항우 선수가 이거 보내줄 것 같거든요. 알고 있잖아요. 자기는 챔피언이 안 되고 팀 포인트도 김종겸이 가져간다. 자, 살짝 열어주는 느낌이 좀 네, 보여지는데요. 지금 열어줬죠. 네. 이거 보내줍니다. 팀 포인트도 김종겸 선수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뒤쪽에 대한 수비도 이렇게. 정말 막아주기까지. 유효한 네. 장면을 보여주는군요, 조항우 선수. 그 살짝 열어주는 틈을 타서 이제 김진수 선수 같이 따라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교묘하게 잘 막아냈습니다. 조항우 선수. 김진수 선수도 이제 솔라이트 인디고 레이싱으로 네. 합류한 선수인데 김진수 선수도 정말 혀를 내두를 것 같은 그런 장면인데요. 맞습니다. 어제는 신규 참가여서 웨이트를 실었는데 오늘 웨이트가 없거든요. 이제 날개 달고 다니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누구보다 까다로운 선수가 바로 이 조항우 선수입니다. 근데 권재인 그 사이를 찌르고 들어옵니다. 야, 이거 한 수 좀 가르쳐주는군요, 권재인 선수가. 이게 김진수 선수가 너무 조항우 선수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뒤에 쫓아오는 다른 친구도 있다는 거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아무리 솔라이트 인디고 팀이라도 내가 먼저 여기서 타고 있었다라는 권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권재인 선수. 일단 선배로서의 모습을 한번 그렇죠. 보여주면서 김진수 선수를 뒤쪽으로 젖혀내면서 하나의 또 벽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오일기 선수는 피트 안으로 좀 들어가 있는 아하. 현재 상황이군요. 자, 전반적인 그 베테랑들도 견디기가 쉽지 않은 현재 상황입니다. 14개의 랩이 남아 있습니다. 오일기 선수 올해 좀 잘 안 풀리네요. 네. 어제는 그래도 네네. 어느 정도 빛을 보여줬는데요. 자, 오늘은 주행을 충분히 마무리 지을 수 없을 만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10번 아까 뭐 선배 그 얘기도 했지만 조항우 선수 대선배 아닙니까? 네. 대선배가 문을 열어줬는데 그거는 우리 팀 열어준 거지 너는 아니다 하고 그렇죠. 딱 닫아버리는 네. 거 보고 바들짝 했을 겁니다. 자, 황진우 선수 뒤쪽에 황도윤 선수가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황진우 선수 좀 더 가벼워진 그런 어깨의 무게에 야! 위험해서 뒤쪽에 충돌도 날 뻔했었던. 이렇단 얘기는 지금 사실 챔피언십 경쟁자가 아닌 드라이버들이 변수를 만들고 있던 중에 하나였던 황도윤 선수가 이렇게 되면 뒤로 밀리고요. 자, 황도현 선수 오늘 페이스가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요. 자, 일단 브레이킹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격차가 줄어든 느낌이 났는데 여기서 탈출하면서 리어가 좀 약간 흐르는 느낌이 좀 보여졌거든요. 네. 이 밸런스를 잡으면서 약간 리버스라고 하는데 좀 더 정말 위험할 수 있는 그래도 잘 잡아냈어요. 일단은 장현진 선수에게 추월은 주고 말았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올라가는군요. 네네. 최명길 선수의 8번의 순위를 하나 더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면 최명길 선수의 챔피언 타이틀 획득 자, 가능성도 또 내주나요? 지금 근데 일단 한번 저렇게 흔들렸을 때 약간 타이어 온도를 잃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당분간. 지금 현재 포인트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3명의 선수 가운데 하나거든요. 최명길 선수는요. 물론 이대로 끝나면 김재현, 정리철 선수도 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자, 김재현 선수가 또 한 번의 패티스트를 좀 보여줍니다. 이게 54초대를 찍어주는군요. 자, 김재현 1위를 달리고 있는 김재현 선수는 지금 한국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굉장히 빠른 랩 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사실 금호 타이어가 좀 상승세를 탔었는데 1위를 달리고 있는 김재현 선수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이게 지금 아직 초반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매니지먼트가 들어간 건지 아니면 초반에 이걸 다 써서 후반에 떨어질 수도 있는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날씨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타이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전에 다른 경기에서 얼만큼 관리했다가 오늘 꼭 그렇게 된다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어제랑 온도는 비슷할 수 있지만 노면 지면 온도가 어제는 해가 있었고 오늘 해가 없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타이어에 그런 변화되는 느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노면 온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상황에서 뒤쪽 이번엔 24번 이정우 선수의 압박을 견뎌야 되는 황도현 선수의 27번. 자, 그 사이에 최명길 선수가 조금씩 달아나고 있거든요. 네. 27번 황도현 선수가 지금 조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24번 이정우 선수는 저걸 빨리 넘어가려고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마 보이면 바로 찌를 거예요. 24번 네. 이정우. 자, 이정우 선수의 공격적인 장면. 어제도 노동기 선수와의 원투로 들어왔었을 때 굉장히 인상 깊은 속도적인 측면을 좀 보여줬었는데, 자, 지금도 뒤쪽에서 압박을 가하면서 앞쪽에 있는 황도현 선수의 뒤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랩에서는 물론 황도현 선수가 좋았습니다만 한번 흔들리고 난 뒤에 그 랩 상황부터 조금씩 숫자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빌드업이 좀 됐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코너만 잘 빠져나가면 1번 코너에서 한번 노려볼 만한 접근이 됐어요. 여기 27번 황도현 선수 진짜 잘 빠져나가지 않으면 한번 위험할 것 같은데 일단 잘 빠져나갔습니다. 황도현은. 자, 계속해서 빌드업하고 있는 이정우 선수의 모습이고요. 지금 엑스타 24번의 이정우 선수에는 웨이트가 40kg가 실려 있고요. 네. 지금 보라색에 있는 황도현 선수에는 웨이트가 아무것도 실려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웨이트가 인상 깊은 선수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무게를 어떻게 견디느냐, 지탱하느냐, 이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 그 부분은 노동기 선수가 핸들하지 못하면서 12에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고요. 네, 계속해서 흔들었기 때문에 백스트레이트로 나갈 때의 탈출 속도 차이를 노려볼 것 같은데요. 이번엔 제법 붙은 것 같거든요. 조금만 더 슬립스트림으로 당겨주면 안쪽. 그래서 이정우 인코스로 계속해서 페인팅 모션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권재인 김진수 선수의 대결. 약간 선배. 아까 전에 굉장히 허를 찌르는 오, 이거 위험했네요. 네, 지금 정혜원 정혜원 선수. 선수죠. 그 뒤쪽에서 노동기 선수와 충돌이 있을 뻔했었는데, 아. 겨우 스프링가 황도현 선수 27번. 이거 위험했는데요, 여기. 위험해요. 저기 안 보이잖아요. 돌아오는 근데 차들이. 뒤쪽에 있는 차량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 약간 위치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바늘을 잡는군요. 네, 황도현 선수 팀의 이제 차량들이 오일기 선수도 그랬고 약간 전체적으로 성향들이 약간 오버스티어 성향으로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리어 쪽을 굉장히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 장면이 나와서 그랬는지 일단 네네. 황도현 선수가 스핀이 나면서 잠깐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문제 없이 다시 한번 서킷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정우 선수는 황도현 선수를 자연스럽게 젖혀내면서 6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황도현 선수가 빠진 것이 챔피언 경쟁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냐면 그게 아닌 것이, 이러면 뒤에 있던 챔피언십 경쟁자들 순위가 하나씩 올라오잖아요. 네. 이게 김재현 선수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11렙 남은 상황에서 김종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11위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제부터가 문제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탑10. 11렙 남은 상황에서 11위거든요. 바퀴당한테 10초가 가능할까요? 해야 되거든요. 네. 우승하려면. 네. 자, 그만큼 좀 어려운 옵션이긴 합니다. 네. 디펜딩 챔피언 바로 1번 김종겸 선수. 일단은 김종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노동기 선수가 그나마 멀지 않다는 게 첫 번째 다행인 점이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포인트 차이가 좀 있는 선수가 선두를 달리고 있어서
최명길 선수나 정희철 선수가 걱정이에요. 근데 이미 정희철 선수는 다른 위치거든요. 위치가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메워나갈 수 있을지. 자, 그리고 김종겸 선수는 어디까지도 올라올 수 있을지. 김종겸 선수는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빠른 드라이빙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새 엔진이라서 굉장히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차의 컨디션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7번 정혜원 정혜원. 선수 흔들리죠? 선수들의 차량 전체적인 세팅들이 어제 그 노면의 햇빛에 맞는 정도의 세팅을 해갖고 나온 것 같은데 노면이 생각보다 많이 차가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가속하면서 뒤에가 좀 흐르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면의 온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네. 자, 그럼 그 상황이라 보신 것처럼 이 햇빛이 들어와 있지 않는 상황에서의 이 변수가 몇 대의 차량을 좀 더 많이 괴롭혀주고 있는 상황이 됐군요. 드라이버들이 참 대단한 게 이런 배틀도 해야 되지만 이런 타이어라든지 이런 미끄러워지는 상황 이런 것까지도 다 경우의 수를 막 생각하면서 드라이빙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다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네, 그리고 단적으로 동지가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해가 짧아요. 그리고 여기 산지형이라 해가 일찍 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늦은 오후가 아닌 시간인데도 약간 어둑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구름도 많이 껴있고. 자, 당분간 이제 순위의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몇 명의 선수들의 배틀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촘촘한 지역, 1초 안에 있는 촘촘한 지역은 김종겸과 정혜원 선수 바로 이 위치고요. 나머지 선수 중에 하나는 문성과 김진수 선수의 싸움. 그리고 그 외에는 꽤 격차들이 조금씩 듬성듬성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재현 선수가 이 8라운드 우승했을 경우에 그 가능성입니다. 노동기 선수가 지금 9위라 네.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노동기 선수가 9위를 해버리면 김재현 선수 가능성이 사라지죠. 지금 10위 이내면 안 되거든요. 네. 김종겸 선수도 나오면 최명길 선수도 지금 5위. 그렇죠. 애매하네요. 김재현 선수는 뭐 아주 대격변이 일어나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정희철은 바로 뒤에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김재현 입장에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어쨌든 1위니까. 그렇죠. 일단 이걸 하고 나머지를 그렇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위와 거의 한 3초 가까이 걸리면서 달아나서 이제 뒤는 신경 안 쓴다예요. 김재현 선수는. 일단은 정희철 선수가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에는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 같거든요. 타이어 매니지먼트. 네. 네, 10랩인데 한 7랩 정도 남았을 때 뭔가 좀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지지 않을까나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승부를 많이 좀 즐겨 했었죠. 네. 정희철 선수. 자, 그리고 앞서서 한 2초 정도, 2.7초 정도의 차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인데 네. 뒤쪽에 황진우 선수와도 사실은 한 4초 이상의 지금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 자, 이 부분을 정희철 선수가 어떻게 이용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장현진 선수, 황진우 선수인데요. 네, 이제 사실 황진우 선수를 젖혀냈군요, 장현진 선수가. 네. 이거 챔피언십을 향해 가는 길이죠. 어쨌든 장현진 네. 선수도 우승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중요한 추월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이제 타이어 매니지먼트, 타이어 관리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황진우 선수의 인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장현진 선수가 이 안쪽에서 나오네요. 잘 들어왔네요. 안쪽으로 조금 늦게 브레이크 밟으면서 쑥 들어와 버렸습니다. 6번 장현진. 사실 어제 그 페널티를 받아가지고 조금 포인트를 손해본 게 오늘 경기에서 조금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네.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황진우 선수 차량에는 웨이트가 많지는 않습니다. 20kg 정도가 실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리고 김진수 김진수. 선수 이기고 권진 선수가 노출을 했나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김진 선수가 결국은 아예 나왔는데 권재인 선수와의 문제가 있었네. 권재인 선수도 아웃됐는데요. 이건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네. 보이죠. 두 대가 나란히 달리고 있었는데 둘 다 섰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까 전에 권재인이 넘어갔었던 모습을 봤었고 네. 저희가 화면으로는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두 선수가 나란히 이게 차량이 나와 있는 모습들이 좀 있다 보니 추측이 되네요. 자, 그 사이 하지만 김재현 선수의 주행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재현 선수. 네. 자, 꾸준히 1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베스트 랩 타임에서 한 1초 정도 빠진 상황을 유지를 하면서 계속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이게 마지막에서 마지막 코너에서 네. 사고가 있었네요.
지금 보시면 이제 더블 옐로우 플래기 핏 스트레이트 중간 정도까지 중간부터 그린인데요. 환기를 노란색 깃발을 두 개를 들고 있으면은 여차하면 설 수 있을 정도로 서행하면서 추월을 못하는 건데 사실 드라이버들이 굉장히 빨리 달려요. 이러면서 난 설 수 있다. 물론 추월은 당연히 금지입니다. 네. 자, 김재현 선수 최선을 다해서 나머지 8개 랩을 지금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위의 이 주행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정희철 선수가 한 3초 정도 2.931초 차이로 뒤쪽에 좀 붙어 있는 상황. 한 화면에 잡힐 정도의 거리는 그렇죠.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김재현 선수 입장에서 뭐 시리즈 챔피언 이런 거 지금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냥 네. 일단은 무조건 나는 이 순위를 지켜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달릴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또 다른 곳에 이제 두 대가 서로 다른 위치에 서 있어서 네. 환기가 두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김재현 선수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어제의 경기 그 황도현 선수와의 그런 컨택 그런 상황들이 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을 가지면서 달릴 것 같아요. 네, 어제 포인트를 잘 쌌다면은 오늘 이 그림을 그렸다면 더 느낌이 좋았을 수도 있거든요. 자, 지금 만약에 이렇게 마무리됐을 때 포디움 숫자도 계산해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1위 두 번이나 만약에 김재현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1위를 두 번 한 선수는 노동기 선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근데 노동기 선수는 1위를 두 번 했지만 지금 2위도 한 번 했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지금 김재현 선수는 1위를 만약에 하더라도 1위를 두 번 했고 3위를 두 번 한 상황이라 동점되는 확률이 생기더라도 여러 가지 셈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노동기 선수의 9위가 김재현 선수에게는 일단 아킬레스건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포인트 기준으로 현재 순위대로 그냥 끝난다면 정희철 선수가 가장 앞서게 되고요. 그렇죠. 이게 원래 5위였는데 가장 앞서게 돼요. 이게 정말 경우의 수가 이렇게 복잡한데 이것도 순위 하나 바뀌면 또 달라지는 거라 계속 계산을 하고 지켜봐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경기 끝나도 모르겠네요. 계산하느라고. 이게 끝나고 나서도 오, 무슨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위험한데요. 저 권재인 선수 차량 판단이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나머지 이정우 선수 상황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라. 저게 이 자, 지금 권재인 선수 차 안에 있나요 혹시? 못 내렸나요 지금? 아니겠죠? 네. 아니면 바로 반응이 있었겠죠. 네, 아까 김진수 선수 적기 레드 떴어요. 플레이요. 적기가 나왔습니다. 권재인 선수 못 내린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적기 하고 구조 가야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저 화재 가는데 못 나왔으면 일단 적기가 떴습니다. 일단은 레드 플래기 나와서 피트로 다 차들이 들어가게 되면 구조 요원들이 가기는 가까운 곳이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권재인 선수가 아까 전에 방향이 운전석 쪽 그 도어 쪽으로 지금 완전히 그 장애물하고 딱 부딪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을 열지를 못했던 상황으로 좀 판단이 되거든요. 이거는 선수는 나왔군요. 네네네. 네, 선수는 다행이네요. 나왔군요. 근데 다른 위험 때문에 그렇죠, 네. 적기가 뜬 상황입니다. 저기서 불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화재가 있을 수 이게 있죠. 마른 잔디에 불이 붙어서 불이 번지기도 맞아요. 합니다. 이게 정말 조심해야 돼. 예전에 불이 좀 꽤 넓게 번진 적이 있어요. 이곳에서. 자, 지금 완주율이 자, 완주율을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 경기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7랩 7랩이 남았는데 네, 차에 불을 끄려고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버는 탈출했다라고 하고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드라이버가 안전하게 탈출했다고 하고요. 레드 플래기면 모두 이제 피트로 들어와서 차를 세우게 되고요.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셈이 되는데 이게 너무 늦어지면 뭐 시야 확보도 안 되고 막 재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두우면 시야 확보 안 되면은 레이스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은 7렙 정도가 남은 상황인데 경기를 다시 이게 좀 되고 나서 재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챔피언십 경쟁자들의 순위가 현재 순위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수도 있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시야 확보가 안 된다면. 그래서 완전히 지금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적기가 뜨면서 이제 모든 경기가 지금 완전히 그 정지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주행을 하면 안 되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지정된 위치에 차를 순서대로 세우고 지정된 리스타트 절차, 이제 아마 세이프티카 뒤에서 리스타트를 할 수도 있는데 너무 늦어지거나 뭐 지금 구름 끼고 산악지대 늦은 오후가 사실
시야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다른 곳에서는 뭐 오후 4시 반만 돼도 라이트를 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야간 경기는 원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정렬해 있죠. 지금 순위 그대로인데 왜 11번이 앞에 있냐면요. 저게 한 랩 이상 뒤처진 차들도 일단 서기 때문에 이렇게 네. 돼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뭐 경기 중단이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91번 권재인 선수의 차량이 마지막 코너 지역에서 화재 위험에 그렇죠. 휩싸여 있었고 다행히 이제 권재인 선수 바깥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 자, 그 화재 위험에 좀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수들과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그 안전을 위해서 경기 적기가 뜨면서 그래서 경기가 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 코너 빠져나오면서 사고가 잘 나는 곳이고 그 위치에 차가 있다면 굉장히 큰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를 꼭 치워야 돼요. 네. 여기는 화재 위험이 없더라도 치워야 됩니다. 이제 지난 랩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7랩이 아니라 8랩이 남은 걸로 지난 랩이 카운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레이스 묘미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SC를 활용하는 방향도 있는데 이렇게 적기를 띄워서 경기가 잠깐 중단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해외 경기에서 이 레드플렉 적기 상황이 아주 많이 나왔어요. 이게 아무래도 다들 어수선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만약에 리스타트를 하게 되면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롤링 스타트를 합니다. 네. 일단 스타트 장면 다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정희철 선수가 거의 선두로 나올 뻔했다가 늦게 브레이크를 밟은 김지현 선수가 다시 선두를 복귀를 했고요. 김중근 선수와 노동기 선수가 붙는 그런 장면들, 최명길 선수가 끝내 순위를 올리는 모습인데, 네, 그리고 김종겸은 보내주고 김진수는 보내주지 않는 조항국 선수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완벽한 철벽을 한번 보여줬었던 모습이었고, 그래서 이 화재 때문에 저 안쪽에 장면이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 됐었는데, 네. 이 부분에서 일단 뭐 선수는 다행히 빠져나왔고, 그래서 차량에 불길을 지금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네, 저게 이제 운전석 쪽으로 벽에 부딪힐 경우에는 문이 안 열리거나 탈출할 공간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약간 걱정을 했었습니다. 다행이군요. 네. 이제 정돈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스타트를 하게 되는데 이 세이프티카 리스타트는 원래 레이스 스타트와는 좀 다르게 한 줄이에요. 원래 레이스 스타트 2줄로 롤링 스타트를 했는데 세이프티카 리스타트는 한 줄로 리스타트를 합니다. 네. 야, 이거 되게 흥미로워졌네요. 굉장히. 아까 달아났던 거리가 무효화됐죠. 그렇죠. 네. 한참 달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게 지금 관리인가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이런 상황이면은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김지현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아진 상황이고요. 네, 1위를 달리고 이제 격차를 좀 벌리고 있었는데 정희철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된 거죠. 그리고 선수들이 지금 잠깐 이렇게 멈췄다가 가면은 타이어가 빨리 식어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레이스 스타트하면서 그 미끄러운 것들 좀 조심을 하면서 스타트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 한 랩 이상 뒤처진 차들을 먼저 보내줬죠. 네, 그게 이제 리스타트 가로막으면 안 돼서 순위가 맞는 차들대로만 남겨놓고 그렇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김재현 선수, 정희철, 장현진, 황진우, 최명길, 이정우, 김준근 이런 식으로 순위가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8라운드 우승했을 때 자력 시즌 챔피언이 되는 선수들이 지금 꽤 많이 여기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김지현 선수 입장에서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게 리스타트는 아무래도 변수가 있으니까 챔피언십 경쟁자들만 꼭 거기서 변수에 쏙쏙 골라서 걸려라 라고 기대를 하고 나는 그냥 혼자 간다. 요것만 생각해야 됩니다. 뭐 거기서 자기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김지현 선수는. 네, 이제 롤링 스타트를 하게 되는데 레이스 스타트 때와는 다르게 2줄로 안 서고 한 줄로 선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한 바퀴를 그대로 돌고 이제 롤링 스타트인데 랩 수는 일단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제 오래 생각보다는 레드 플렉 치고는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네. 보통 사고로 레드 플렉이면 뭐 저기 타이어 월 수리하고 오래 걸리는 게 있는데 지금 그냥 섰던 거라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도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 됐군요. 진짜 이번 시즌 정말 많은 변수들이 함께했던 상황인데
슈퍼 역전 마지막 경기조차도 이런 변수가 있군요. 네, 박정준 선수의 77번 차량은 뭐 일단 피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쉽게 가는 게 없네요. 네. 네, 이런 게 그나마 어떻게 보면 그 사건 사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게 순위 자체는 거의 그대로 끝날 것 같은 분위기가 가다가 이렇게 리스타트 이러면 또 한번 다시 한번 섞어주죠. 네. 그 김종겸 선수가 아까도 스타트에서 순위 많이 올렸잖아요. 지금 10위인데 지금 야유옥에 불타고 있을 거예요 아마.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할 그럴 만한 상황인데요. 그렇죠. 김종겸 선수 내 자리가 거기가 아니었군요. 그거 지금 네, 자리를. 줄을 잘못 썼네요. 네. 네. 그러면 그 뒤로 줄줄이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보시면은 왼쪽 지금, 오른쪽 번갈아 네. 섰는데 선수들도 헷갈릴 수 있어요. 지금 굉장히 애매한 랩에 이렇게 경기가 갑자기 종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들도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혜원 선수의 자리인데. 정혜원 선수의 자리인데 정혜원 선수가 지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종균 선수가 들어간 자리에 예. 7번 정혜원 선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정혜원 네네네. 선수가 없죠. 그 뒤에 있는데요. 조금 이상하네요. 네, 그러게요. 이거 엇갈려 있는 잠깐. 네. 시가 좀 애매한데요. 조항우 선수 같은데요, 거기. 아니, 7번 정혜원 선수. 정혜원이 맞네요. 그러니까 지금 김종현 선수가 잘못 들어갔죠? 이 부분은 애매한데요. 네. 자 지금 뭐 박정준 선수도 일단 빠져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기 아니, 때문에 그 빈자리들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정인철 선수가 만약에 이대로 경기가 진행이 돼서 마무리가 된다면 네. 현재 순위가 변동이 없으면 시즌 챔피언을 확정을 짓는 상황입니다. 정인철. 네, 물론 이제 이런 상황은 이 스탠딩 스타트 그리드 선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한 바퀴 도는 동안 정렬하면 돼요. 그렇죠. 예, 이건 네. 근데 만약에 저게 스탠딩 스타트면 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네. 자 굉장히 모터스포츠에서도 굉장히 지금 이렇게 흔하지 않은 방식이거든요. 해외에서도. 네. 네. 이거 일단은 어떤 형식으로 경기가 진행이 될지가 네. 좀 궁금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그 레드 플렉 상황에서 이게 시간이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 랩스에 대해서는 아마 약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최 측에서의 얘기가 있는 모습이고요. 자, 지금은 주요 장면을 다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이 경기 전까지 네, 그렇죠. 굉장히 흥미로웠었죠. 그렇습니다. 예, 정희철 선수 스타트가 좋았지만 김지현이 선수 지키고 그다음 83번 김중근 선수의 추월 장면. 네. 뒤에서 이제 최명길 선수의 모습도 있었고요. 김종겸 선수가 챔피언십 경쟁자이기 때문에 팀의 감독이자 선수인 조항우 선수가 잘 보내주고 문 닫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비력은 정말 대단하네요. 발굴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완전히 컨트롤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조항우 감독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정배 시간을 네. 배정받는군요. 시간을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소유하게 되면은 해외에서도 이제 레이스 중에 이렇게 직접 들어와서 네. 지금 팬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승용차들은 보통 과열을 받게 되면은 팬들이 있어요. 그래서 팬이 있어서 그걸 시켜주는 역할도 좀 해주는 것도 있고, 뭐 드라이버 입장에서 지금 날씨는 춥지만 저 안에가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래서 또 드라이버들의 컨디션 조정까지도 해주는 모습들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모든 팀들이 다 나와가지고 자신들의 팀을 지금 자신들의 팀 차량들을 최대한 관리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네. 레드 플래그 후에 재시작이 될 때는 네. 몇 시부터 시작 이렇게 정하고서 맞아요. 시작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냥 뭐 준비됐으니까 그냥 가자 이런 네네네. 식으로 안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진행되면 이 경기가 정해진 랩수도 있었지만 사실 제한 시간도 있어요. 그렇죠. 레이스 제한 시간이 되면 또 랩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레이스 컨트롤 메시지가 나오면 그때 그렇죠. 확인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경기 진행된 지 41분째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 시간에 따라서 분명히 어느 정도 랩수의 조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아마 한 10분 정도를 주어진 것으로 저희는 지금 전달받고 네네. 있는데요. 91번 권재인 선수의 차량이 화재 위험에 있다고 판단해서 적기가 떴고,
경기가 중단된 상황에서 지금 선수들이 도열을 해 있는데 다시 경기를 시작할 때까지 10분 정도를 주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시간에 정확하게 그 경기를 끝내야 되는 그 종합적인 시간이 있고 그 부분에 따라서 랩 수도 조절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를 말씀드리면은 분명히 그렇죠. 여기에서 또 포메이션 랩으로 또 돌아야 되는 상황이 있고 네. 거기서 롤링 스타일 또 진행하기 때문에 그 조절에 대해서는 좀 더 얘기가 나오는 대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피셜, 네. 최악의 경우에는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끝나는 경기도 있어요. 또 그런 경우도 네. 있죠. 네. 이거는 뭐 사실 뭐 F1 같은 경우도 한 10년에 두세 번 정도는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에서 이제 레이스를 저도 이제 관전하고 이제 보러 갔었는데 마카오 경기를 제가 보러 간 적이 예. 있었거든요. 근데 마카오가 아실 거예요. 사고가 네, 지옥이죠. 엄청나게 많이 나잖아요. 네. 경기 중에 이렇게 중단이 돼서 음.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경기 중에 레드 플래그 한 3번을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팀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런 경우들을 실제로 봤는데 저는 국내에서 지금 사실 이런 경우는 사실 저도 지금 처음 보는 상황이에요. 해외에서는 좀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저도 그걸 영상으로 좀 본 적이 있었는데 네, 저는 네. 그게 사실 레이싱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네. 마카 관광청에서 나온 영상인 줄 알았으니까 왜냐면 이미 다 멈춰 있는 상황이고 네, 네, 준비된 네. 상황이라서 화면에 계속 도시가 나와서 맞아요. 도시만 나오고 야경 네.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선수들이 뭐 겪는 여러 가지 뭐 해프닝도 있었는데 네. 지금 슈퍼 6선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적기가 뜨는 상황이라서 네, 이제 네. 어쩔 수 없이 동일하게 중단이 되고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내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해외에서는 좀 종종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요. 네. 자, 일단은 정비할 시간이 좀 필요하게 됐군요. 네. 저희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예. 본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것은 용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2020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슈퍼 6000 클래스의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는 이제 거의 중반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현재 네. 상황을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91번 권재인 선수의 차량이 이 마지막에 백스트레이트에 있는 그 코너 지역에서 멈춰 있었고 그 사고로 인해서 차량이 이제 화재가 살짝 그 위험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적기가 뜨면서 경기가 좀 멈췄고 그 차량은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비를 통해서 경기가 진행돼야 되는 판단 하에 10분의 시간을 각각의 팀들에게 좀 주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멈춰서 지금 각각 팀에게 서포트를 받으면서 지금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지금 경기는 이제 5랩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경기가 기다리는 동안 저희가 하이라이트를 한번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그 하이라이트와 함께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시죠. 자, 1라운드 김종겸 선수의 승리가 있었던 그 경기였죠. 네, 우여곡절이 많았던 시즌 첫 시작은 조항우 선수의 저 아찔한 장면으로 시작이 됐었는데 우승자는 아트라스 BX였고요. 이때만 해도 잔디가 다 녹색이었는데요. 네. 사실 뭐 초반까지만 해도 뭐 금호 타이어보다는 아트라스 BX의 강세로 계속해서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올해도 변함없구나 뭐 이런 네, 그런 분위기였는데 느낌이었죠. 김재현 선수가 다르다라고 얘기해 준 일단 초반에 그 그림들을 만들어줬고요. 네. 왠지 이곳에만 오는 강해지는 드라이버가 그렇죠. 김재현이 됐죠. 네. 이때부터 변화가 있었습니다. 금호 타이어의 황진우 선수, 그러니까 엑스타 팀은 아니지만 금호 타이어를 장착했던 황진우 선수가 이날 사고도 좀 컸었고요. 금호 타이어를 장착한 황진우 선수가 우승을 가져가게 됐었죠.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타이어 경쟁들이 굉장히 심화됐었는데 맞습니다. 노동기 선수가 더 불을 당겼죠.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좀 안타까운 사고에 휘말린 건 오일기 선수였는데 우승컵은 엑스타 레이싱의 노동기가 가져갔습니다. 자, 그리고 정희철 선수 엑스타의 숫자가 더더욱 쌓이는 그 경기를 해줬습니다. 정희철 선수 이번에도 좋은 장면들을 보여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때도 오일기 선수의 약간 네. 스피드 장면이 있었고요. 굉장히 거친 그 주행들을 한번 선보이면서 화끈한 경기 운영을 한번 선보였었던 정희철 선수. 사실 정희철 선수가 이때 정말 감격적인 우승을 차지하고 챔피언까지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바로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황도현 자, 이 선수가 상황. 아찔했었죠. 네, 황도현 선수와 김재현 선수. 이 컨택으로 어제 김재현 선수가 굉장히 아쉽게 경기를 마무리를 짓지 못했었고요. 방금 장면이 장현진 선수에게 페널티가 주어지게 된 네. 접촉이었고요. 네. 자, 그리고 SR레이싱이 19번 노동기 선수와 24번 이정우 선수를 원투를 집어넣으면서
한 경기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포인트를 가져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 포인트 경쟁 상황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오게 됐던 엑스타 레이싱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인데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적기가 뜨게 되면은 네, 경기가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통 SC가 뜨면은 한 줄로 이제 스타트를 하게 되는데 적기가 떴다는 거는 경기가 일단 중단이 된 거예요. 네. 그럼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 순위대로 스타트를 다시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지금 타이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식어 있는 상황인데 그쵸. 레이스 중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마카오에서 이 해외 레이스 때도 관중 갔을 때도 이렇게 재스타트를 했었을 때 그때 포뮬러 선수였었는데 여성 선수였었는데 네. 플로레시. 굉장히 큰 게 다쳐가지고 위험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혹시 방송으로 이걸 무전을 감독들이 좀 듣고 있다면 이거 선수한테 좀 안전하게 경기를 치르라고 좀 얘기를 전달해주고 싶거든요.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단적으로 레이스 스타트 때는 2랩의 포메이션 랩에 네. 엑스트라까지 4랩을 했는데요. 네. 지금 한 랩의 경기가 맞아요. 재개예요. 이게 상당히 준비가 철저히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실 소진된 자원들도 있는 상황이라 그렇죠. 지금 여기까지 경기를 치러내는데 소진된 자원도 있는 상황이라 경기를 지금 이렇게 마무리 짓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포메이션 랩을 돌고 나서 5개 랩이 네. 지금 일단 주어지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황진우 선수나 뭐 장현진 선수 지금 상위권에 있는 뭐 최명길, 이정우, 김중근, 뭐 최강민 이 선수들이 지금 한번 뭔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좀 공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이러면 너무 위험한 상황이 좀 펼쳐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변수로는 참 재밌는데 네. 사실은 선수들의 그 안전도를 고려했을 네. 때는 좀 조심스러운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하지만 현재 위치 이 시즌 챔피언에 가장 가까운 선수는 현재 상황에서 정철입니다. 이 시즌 챔피언을 얻어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엑스트라 레이싱의 팀 챔피언도 지금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죠. 이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지금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포메이션 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조금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해외에서는 이제 제가 그렇게 레이스를 했던 것들을 보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로컬 룰로 좀 정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SC 스타트식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한 줄 스타트. 네. 네. 근데 지금 2위 정희철 선수, 3위 장현진 선수 사이에 간격이 굉장히 넓어요. 지금 장현진 선수 빨리 따라가야겠죠. 네. 아마 간격을 만들고 여러 가지로 타이어 준비하느라 저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에너지를 주려고. 예, 2줄 아니고 한 줄이라고 지금 2줄로 갈까 하다가 네, 한 지금 줄로 가고 선수들도 있죠. 헷갈리는 네, 거예요. 헷갈리는 지금. 거예요. 예전에 정희철 선수가 저 포메이션 랩 스타트 리스타트 하다가 자리 네. 잘못 써가지고 페널티 받은 적 있죠. 그때 아마 피트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자리를 잘못 들어갔다가 결국은 한 줄로 스타트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네. 세이프티카 스타트라고 하면 예. 이 맨 앞에 있는 선두 어! 김재현 그러니까 선수가 이런 장면이거든요. 지금 순간 돌았는데 지금 누구죠? 6번이 사라졌나요? 장현진이었나요? 장현진 선수군요. 이러면 또 순위가 또 요동치는데요. 이거 출발 상황에서 장현진 선수가 힘을 냈으니까 위험도가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네. 이런 건데요. 네, 이 세이프티카 리스타트는 앞에 있는 김재현 선수가 원하는 대로 스타트를 하는 셈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정희철, 그냥 2등으로 버틸 수도 있는데 일단 위협을 하고 있어요, 선두를. 볼까요? 자, 혼자. 탈출하면서 타이어 열이 안 받은 상태로 지금 가속된 것 같아요. 네. 리어가 너무 미끄러웠네요. 네. 자, 그만큼 쉽지 않은 그런 출발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나마 이제 주행을 계속하면 피스트레이트 벗어나기 전에 다른 차들이 오진 않을 겁니다. 근데 랩이 정말 너무 적거든요. 지금 네. 딱 4개밖에 없는 상황이라. 너무 안타깝습니다, 장현진 선수. 자, 김재현 선수, 이제 정기철 선수, 황진우 선수까지는 1, 2, 3위를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정희철 선수 2위만 차지해도 현재 순위면 챔피언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요. 아까 네. 멈춰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도 이 드라이빙 본능, 이러한 드라이버들은 기회가 있으면 이거 일단 우승할 수 있으면 해야지 라는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상황에서는 정희철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일단 김지현 넘어가려고 생각할 거고요. 김지현 끝까지 맞고 싶을 거예요. 자, 김재현 선수, 자, 1위를 일단 유지하면서 다른 변수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차량의 상황이 완전 원활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네. 언제든지 남은 4개 랩에서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느끼고 가고 있거든요, 선수들은요. 자, 지금 방금 옐로우 플래그가 떴었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 네. SC인가요? 다시 SC가 떴어요. 세이프트카. 이러면은 아까 전에 장현진 선수 차량 때문에 SC가 다시 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럼 혼자 벗어나지 못했나요? 네,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뭐 파편이 떨어져 있던 못 예, 벗어났어요. 장현진 선수가 저기서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차량이. 야, 이러면 또 변수. 네. 이러면 순위가 또 요동치는데 김종겸 선수가 일단 포인트권에 들어왔고요. 아까 전에 윤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 SC로 끝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럴 수 있겠어요. 오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모두 다 랩으로 다 소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 랩은 일단 카운트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남은 랩은 이제 3랩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아, 이것도 좀 이채롭군요. 네. 이 상황 자체가. 이렇게 끝날 확률도 있습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 정희철 선수에겐 되게 고마운 상황일 수도 그렇죠. 있어요. 사실 앞에 있는 김재현 선수, 정희철 선수도 리어가 만만하진 않았네요. 그렇어요. 많이 미끄러웠어요. 그러나 오. 어우, 자, 장윤 선수가 지금 나와서 앉아 있는 모습인데, 스핀하기 전에 약간의 터치가 있었을까요? 황진우 선수 아까 온보드에서 움찔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다 한 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제가 보기엔. 일단은 이 SC가 해제가 되려면은 장윤진 선수 차량이 이제 뭔가 군환이 돼야지만 이게 경기가 속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남은 랩 수가 3랩이거든요. 이러면 이대로 끝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상황인데요. 네. 네. 이게 어떤 드라이버에게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 그렇죠.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건 최민규 선수의 화면이고. 네. 이제 앞쪽에 있는 차량에서 멈추느라고. 네네네. 사실은 앞에서 스핀을 하는 모습을 보고 황진우 선수가 이제 감속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네, 황진우 선수가 그러면서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는 장면이 있었고 최명규 선수도 거기에 맞춰서 호흡을 하면서 그 위기의 코너를 탈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장현진 선수의 6번은 아쉽게 여기서 이탈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갔으면 포디움 마무리도 전혀 그렇죠. 이상하지 않았던 네. 장현진 네. 선수였는데 이 변수의 희생양이 돼버리고 말았군요. 이제 얼핏 보시기에도 좀 많이 어둑하죠. 네. 지금 시간대가 많이 늦기 때문에 드라이버들은 사실 더 어두워요 보기에. 자, 지금 어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 박빙의 그런 경합도 재밌지만은 이렇게 다채로운 레이스를 경험하는 것도 좀 신선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네. 레드 플래그라는 거 몰랐던 분들에게 네네네. 오늘 복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사실 적기 상황은 거의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일단은 꺼졌네요. 네. 자, 결과적으로 경기가 이제 다시 한번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온도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지금 방금 전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김지현 굉장히 영리하게 속도를 줄였다가 한 번에 확 하고 치고 나가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뒤쪽으로 더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시 한번 경기가 재개됐습니다. 3개의 랍이 남아있습니다. 자, 지금 스타트 됐거든요. 지금 모르고 있어요, 김지현 선수. 자, 위쪽으로 올라가는 몇 명의 선수들이 있는데, 자, 이러면은 이 상황 속에서 누가 더 치고 올라올 수 있나요? 일단 중위권 하위권 선수들도 신경을 쓰면서 밝혀주고. 김지현! 김지현이 밀렸는데 일단 락킹 이후에 다시 한번 안쪽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했어요. 김지현 선수 지금 타이어 굉장히 많이 식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거 정희철 선수가 봤죠. 네. 지금 노리고 있거든요. 자, 막판 뒤지기 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압박을 계속 가하면은 분명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희철이 앞에서 보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또 누군가가 흥분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막판에 2랩밖에 안 남았는데 사고 정말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김재현 선수뿐만 아니라 김재현 선수가 흔들리는 장면을 보는 나머지 선수들도 지금 긴장감을 놓칠 수가 없는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정희철 선수 바로 뒤에 황진우 선수 어우, 아슬아슬하게 붙으면서 황진우 선수 역시 정희철 선수에게 좀 압박을 좀 가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드라이버들이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렇게 놀라는 것만큼 실제로 드라이버 많이 놀라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타이어 상태가 완벽하다고 볼 수 없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다들. 자, 천천히
붙는 몇 명의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정희철 선수가 옆쪽으로 한번 슬쩍 한번 빠져나갔다가 안쪽으로 한번 같이 바라보는데요. 그럼 탈출 속도가 빠른 라인을 탈 수도 있는데요. 김재현이 잘 막았습니다. 일단. 자, 수비적인 모습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12호 황준우 선수도 움직입니다. 아, 이 코너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안쪽에 있던 95 김재현. 그리고 황진우가 아슬아슬하게 못 나왔습니다. 자, 붙어있는 상황에서 1, 2, 3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95번 김재현과 4번 정희철, 12번 황진우 선수. 자, 이게 거의 레이스가 끝나가는 마당에 선두권 순위 알 수 없는 상황이 또 돼버렸어요. 그리고 라스트랩입니다. 아, 정말 극적인데요. 일단 김지현 선수 상태는 솔직히 안 좋아 보여요. 이거 막을 수 있을까요, 과연? 자, 한계랩의 그 압박감을 버텨내면 일단 8라운드 승리는 김재현이 얻어내는데요. 근데 정희철도 시즌 챔피언이란 그 기회를 지금 얻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최명길이 지금 4위까지 올라왔거든요. 아, 네. 이렇게 되면은 최명길 선수가 시리즈 챔피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실 좀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명규 선수가 이 전에 이제 88포인트였거든요. 네, 근데 정희철 선수가 지금 현재 81포인트란 말이에요.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지금 정희철 선수가 그나마 예선 포인트를 3포인트 가지고. 네네. 아, 네. 이게 사실 별로 큰 숫자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네네. 큰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정희철 선수의 그 포인트가 합산한다면 분명히 좀 다른 개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 그만큼 위협을 주는 현재 상황. 만약에 최명규 선수가 지금 마지막 랩에서 뭔가 사고를 만들어낸다면, 그러니까 1위로 올라오는 그 상황이 된다면 이거 완전 다른 계산 안 하나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뒤에 최명길 뒤에는 이정우가 있거든요. 같은 팀에 엑스타 팀, 정희철 선수 같은 팀에 있는 이정우가 또 최명길을 또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최명길이 만약에 황진우를 넘어서면 이거는 뒤집히는 상황이라 그렇죠. 정희철은 그것까지 생각해서 내가 1등 간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우승을 해야 된다. 자, 어떤가요?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나요? 일단 현재 김재현과 정희철 선수 95번과 4번의 경쟁. 하지만 뒤에 황진우에 이어서 최명길과 이정우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이 유력한 추월 포인트는 마지막 추월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자, 여기 가능성에서 약간의 그 무리를 해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나요? 자, 몇 일단 번- 탈출했고요. 네, 몇 코너 안 남았어요. 이제 2코너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계산을 하나요? 일단은 바깥으로 돌고 있는데 95번 김재현 시즌 챔피언 얻을 수 있나요? 정희철? 아, 정희철이 봤어요. 사이드 미러로 뒤에 최명길이 못 넘어온다. 본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 봤어요. 코너. 그러면서 봤어요. 일단 95번 김재현 선수가 8라운드 챔피언이 됐습니다. 정희철이 쪽으로 들어오는군요. 정희철 2위. 그러면 정희철이 챔피언이 되겠네요. 시즌 챔피언의 영광을, 팀 챔피언의 영광을 동시에 얻어내는 그런 주행을 보여줍니다. 야, 극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거 뭐 경기가 마치 뭐 드라마를 보는 듯한, 각본 없는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너무나도 사고가 많은 드라마였습니다. 아, 저 마지막에 그 레드 플랫과 세이프티카가 다시 나오는 상황까지. 아, 올해의 어려움을 이 한 경기에 녹인 듯한 경기인데요. 아, 그만큼 쉽지 않은 올해였는데 그 올해의 마지막에 울컥한 이 마음을 지울 수 없는 선수는 바로 이 정희철 선수입니다. 정희철 선수가 지금 정말 오랫동안 이 챔피언과 이제 거리가 좀 있었던 선수였거든요. 네, 정말 사실 언제 챔피언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가 여러모로 안 풀려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올해 중반부터 갑자기 치고 올라와서 예전 기량을 보여주고. 맞습니다. 4년 만에 다시 챔피언을 가져가는 정희철 지금 울고 있어요. 사실 이 경기 전에 5위였어요. 네. 정희철 선수. 가장 극적인 그런 순간을 정희철 선수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2020 시즌 챔피언입니다. SR레이싱의 4번 정희철 선수가 챔피언의 영광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 흐름 2021년 어떨지 정말 궁금한데요. 2021년에 그 일정도 여러분들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5월 15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경기를 펼칠 준비를 마치고 있어요. 네, 바로 이곳에서 경기가 다시 펼쳐지는데요. 자, 올 시즌 지금 이렇게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한 엑스타 레이싱과 정희철 선수가 어떤 무장을 하고 올지, 또 경쟁자들은 어떤 무기를 새로 준비해 올지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올해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020 CJ 대한통운 슈퍼레이 챔피언십 모든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범은, 윤재수, 저는 캐스터 성승헌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A